네,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 이정훈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북한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승자는 북한이다 라는 보도가 영국 BBC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은 신이 나 있습니다. 유럽산, 미국산, 또 한국산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부품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에 공급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때문에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야 되는데 오히려 경제가 최고조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북한이 러우 전쟁의 최고 수혜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 사회가 좀 깊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5.18 때는 광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방문했다고 하면서 5.18 국립묘지를 찾아갔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전두환 비석을 밟고 참배를 했습니다. 김동연이라고 하는 경기도지사는 그래도 꽤 공부를 한 괜찮은 사람이죠.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은 전두환 비석을 밟으면서 환하게 웃는 김동연 지사를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뭘 얼마나 잘못했고 그가 광주 사태랑 무슨 상관이 있나. 지금 가장 화급한 문제에 대해서 김동연은 뭔 짓을 하고 있는가. 다 옛날 거 가지고 승자인양 하는데 지금 화급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북한하고 러시아의 무기 커넥션 문제를 다루면서 역천안함 사건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서 그들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무기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기술이나 지원으로 받은 무기를 새로 개발하죠. 그래서 많은 지금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즉시 수출을 할 것이고 이것이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러시아 무기를 싣고 러시아의 두나이항은 한번 설명드렸지만 블라디보스톡 오른쪽에 있는 비밀 군사 항구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블라디보스톡에는 껍데기만 있는 사령부가 있고 진짜는 두나이 항에 있죠. 두나이는 closed city,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비밀 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두나이 항으로 싣고 갑니다. 거기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이 무기와 탄약을 싣고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을 방법을 한국이 고민하자. 그래서 역천안함 사건, 즉 북한의 나진항에서 북한산 무기를 싣고 가는 러시아 배를 우리든 미국이든 누군가가 깔아앉게 한다면 북한하고 러시아의 무기 커넥션이 위기를 맞으면서 국제정치가 춤을 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해협 문제를 중국은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우리 안보 위에는 다른 걸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뭐냐?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오만일 수도 있고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수도 서울에 외국군이 있는 게 싫다라고 하면서 평택으로 옮겨주는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것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한국용으로만 사용된다라는 룰을 깼죠. 그 이후에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에 있던 두 개의 미 이사단에 두 개 여단이 있었는데 한 개 여단은 항상 해외 파병, 다른 나라에 가서 파병을 하고 순환하는 체제가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요. 윤 대통령은 한국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에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한해협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위상이 커지면서 국제정치에 참여하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무기를 만들어 수출을 하면서 러우 전쟁을 춤추게 하고 동시에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한민국 조치가 없었어요. 저는 대만 해협 문제에 우리 의견을 낼 정도라면 북한하고 러시아 커넥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당호히 행동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이란의 위협에 대해서 작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란이 이제 자기네 혁명을, 이슬람식 혁명을 수출하기 위해서 쿠두스는 누차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을 무슬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쿠두스군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네 혁명을 수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북한이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에 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한 쿠두스 지휘관들이 시리아에 와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옆 건물에서 회의를 한다는 걸 알고 그 건물을 누군가가 완전히 폭삭 무너뜨렸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했다고 판단했지만 이스라엘은 NCND로 나갔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미사일을 쏘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완벽히 막아낸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이란의 대공망을 몇 개 박살내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했다고 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자기 문제를 물론 방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협하는 주변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해서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되면은 저걸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급기야 지금 영국의 BBC가 러우 전쟁의 최고 승자는 북한이다. 유엔에서 대북제재위원회 구성해서 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대북제재 문제를 다루는 패널 연장을 거부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하고 러시아 무기 커넥션을 깨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윤 정부에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 이거는 우리 국가정보원의 큰 실패라고 저는 보거든요. 플러스에서 이재명이나 김동연처럼 지금 의회의 권력을 차지한 민주당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이미 거의 40년 전에 사라진 전두환 정권 밟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승리입니까? 윤석열 정부 특검으로 무너뜨릴 국리나 하고 있고 정작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이야 주사파니까 그렇게 움직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움직임이 있어야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에 대사로 갔다가 들어와서 해임되고 쭉 지켜보면서 제가 참 이종섭 장관을 볼 때마다 참 착한 사람이다. 참 이종섭 장관이 신원식 장관의 절반만 됐어도 참 저러진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소신 있는 발언을 안 할까. 그리고 지금은 해병대 특검 문제 때문에 일이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도요, 신원식 장관 또는 그 다음에 지금 국가안보실장도 외교관 출신, 외교부 장관도 외교부 출신, 안기부장도 국정원장도 외교부 출신인데 외교부 출신들이 참 외교적인 판단만 하지 액션을 못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라도 좀 액션 플랜을 좀 잡아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를 지금 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북한을 잡아야만 남한 내에서 날뛰는 주사파를 잡을 수 있고 민주당의 저 폭거도 제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부터 이렇게 싱크탱크처럼 역할을 해서 어떤 안을 짜야 되는데 계속 북한의 독주를 허용하고 또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야당에 휘둘리는 상당히 좀 답답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BBC에서 북한이 승자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힘들죠. 근데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글쎄요, 러시아가 이렇게 대단한가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대단한가요? 저는 좀 더
과감한 대북 정책을 펼쳐야만 아마 윤석열 정부도 지금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